요즘 치아 미백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미백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블랑시치과 대표원장 김태형입니다. 요즘 치아 미백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치아가 누래지면 괜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웃을 때 입도 자꾸 가리게 되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치아 미백 받으러 저희 치과에 오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미백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치아 미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 미백하면 치아가 손상되는 것 아니냐, 범랑질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 치은염이나 충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딩동댕, 맞습니다. 치아 미백을 하면 치아에 미세 경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살짝 약해진다고 하는 보고가 논문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석사 과정 때 미백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치아가 약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아에 치명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아 미백 때문에 치은염이나 충치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면 치아 미백이라는 것이 과산화수소라는 약재가 치아의 범랑질에 있는 색소에 침투해서 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치아가 하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아를 깎거나 마모시켜서 치아를 하얗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치아의 치명적인 문제들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치아 미백을 제가 직접 받아보기 전에 치아 미백 방법의 종류부터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치아 미백, 두 번째는 자가 미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미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은 35%의 과산화수소 농도를 이용하고요. 보관도 냉장고에서 보관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온으로 가면 미백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미백제들은 다 상온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백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본인의 치아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치아 미백제를 담아서 파는 형태의 제품을 말하고요. 이럴 때는 15% 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잇몸에 닿거나 하면 화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활 미백 제품이에요. 생활 미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백제 농도가 맥시멈 3%입니다. 치약은 2%도 채 안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 치아 미백이랑 비교했을 때 농도가 훨씬 낮죠. 이건 업체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딱 봐도 농도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효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파는 생활 미백제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치아 미백을 직접 받아보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총 3회 연속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이걸 저희 치과에서는 원데이 치아 미백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아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치석이 있으면 치석을 제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잇몸에 땜을 쌓아서 잇몸에 화상 입는 걸 방지할 거고, 미백제를 도포한 다음에 광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총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치석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일링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30초 각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 스케일링 진행할게요. 바로 진행하시죠. 네. 아프시면 왼손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안 아프게 잘 받았어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히 근데 치석이 좀 있었나? 그 유지장치 쪽에는 아래쪽.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스케일링 받으실 때 혹시 내 혀가 다칠까봐 혀 어디다 둬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혀 어디다 둬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다 제끼고 하기 때문에 괜찮고, 또 스케일러 팁이 혀는 절대 다치지 않아요. 맨살에다가 하면 아무 느낌도 없고 진동도 없어요. 딱 치아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스케일링하고 바로 미백한다고 해서 시리지는 않아요.
스케일링하고 바로 미백을 보통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가 많이 나면은 미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피가 아예 안 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살짝 아해보시고. 물 좀 많이 끓일게요. 살짝만 더 물어보시고. 미백제가 잇몸에 닿으면 약간 엄청 따가워요. 약간 살 벗겨지는 느낌? 그래서 무조건 잇몸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람 불었을 때 네. 잇몸 뜨는 거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떠 있는 경우에는 그 미백제가 새어 들어가면 잇몸도 따가울 수 있으니까. 분 있다가 올게요. 살짝만 아예 보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미백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치아가 즉각적으로 하얘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문가 치아 미백을 받고 나면 비타 쉐이드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 비타 쉐이드 가이드에서 2단계 정도 하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A3에서 A1으로만 가도 엄청나게 하얘지는 거죠. 저는 레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미백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아가 시리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미백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치아가 많이 마모돼서 상아질이 노출된 분들은 아무리 미백 치료를 해도 하얘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미백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